자, 먼저 2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먼저 1번을 보면 자, 마지막 줄에 준강도가 되느냐를 묻고 있죠. 준강도는 주체가 절도, 기수이거나 미수범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1번을 보면 주관입니다. 절도 목적이고 아직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 했기 때문에 준강도의 주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단순 주거 침입죄와 폭행죄가 될 뿐이지 준강도가 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겁니다. 자, 2번 경비원에게 발각되었다. 그래서 붙잡혔죠. 신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잘해보자 하면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폭행을 가한 것이 절도의 기회에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판례는 그곳이 체포 현장이었고 주위 사람에게 도주를 방직해 부탁한 상태 하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아직은 절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행은 절도의 기회에 폭행을 가했다 해서 준강도로 봤습니다. 자, 3번을 보면 소뚜껑을 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폭력을 가해오니까, 그쵸? 폭력을 가해오니까 절도범이 엉겹결에 소뚜껑을 들었고 그 소뚜껑으로 인해서 지금 상처를 입은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강도상해죄가 되지를 않는다. 맞고, 자, 4번을 보면요. 지금 갑이 먼저 갑을 체포하여 동네 사람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1kg를 추격을 했는데 을을 구타하던 중에 을이 갑자기 이를 빼앗아 병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 을이 갑자기 이를 빼앗아 병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라 했을 때 이 상해 부분, 이 상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붙잡힌 사람이 있죠. 갑이 이 상해 부분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나의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상해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자, 27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먼저 1번 보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했다고 했죠.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하면 권리 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리 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취득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2번은 많이 봤을 겁니다. 중요 판례에서 서명사취 사건인데요. 자, 처분문서에 서명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면 사기로 봅니다. 그래서 피기망자의 처분 의사가 있었다라고 보죠. 자, 3번을 볼게요. 자, 규정을 위반했는데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 갖고서는 곧바로 기망행위가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엄할인인데요. 엄할인에 있어서 편취액은 실제 수령한 금액이죠. 금액. 그 실제 수령한 금액이 편취 액수가 되는 것이지 액면 금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어음이요. 어음이 1천만 원짜리 어음이었다라고 했을 때 1천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10% 할인이란 말은 보통 10%를 할인해서 나머지 900만 원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실제 수령한 액수가 10% 공제한 이 액수만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편취 액수다는 거예요. 어음에 기재된 1천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28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죠. 2번입니다. 자, 먼저 1번을 보면 예금을 인출했다 했습니다. 예금은 현 재물이죠. 재물이라서 이것은 절도죄만 될 뿐이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는 뭐죠? 계좌이체는 컴퓨터 사용사기죄, 즉 컴사가 됩니다. 3번 합의를 했고 합의에 따라 서비스를 받거나 물품 구입한 것은 부정사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부정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만을 말합니다. 이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4번도 볼게요. 자, 거짓말을 하여 카드를 건네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속임을 당해서 건네받았다는 말은 지금 그 승낙은 했긴 했는데 물론 이 승낙이 하자 있는 승낙이죠. 어쨌든 승낙은 받아냈습니다. 승낙을 받고 카드를 건네줬기 때문에
이것은 따라서 절도로 보지를 않습니다. 보지 않고 사기를 당했다고 보는 겁니다. 사기죄 포괄일죄가 될 뿐이지 절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29번 가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2번 볼게요. 키워드는 변제입니다. 변제. 변제는 금전이 상대방에게 건너가는 거잖아요. 돈을 건네주는 거죠. 교부함으로써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자마자 이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돈을 내가 쓴 것이 횡령입니까? 아니죠. X. 자, 1번.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다면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뭐다?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분식이 뭐죠? 분식이 밀가루를 쳐가지고 발견하기 곤란하게 한다는 거죠.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자, 3번도 볼게요. 자, 위탁하는 자가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자식 명의로 등기를 해두었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 이 할아버지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놓고 자식으로 전전 상속되면 그 보관자의 지위가 같이 전전 상속되는 부분이라서 따라서 그 보관자가 처분하게 되면 횡령이 될 수가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보관자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4번에서는 함께 입금받아 보관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입금받아 보관했기 때문에 금저의 특정성이 요구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금저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금전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금전으로 대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시적으로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0번을 가죠.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을 볼게요. 자, 쉽게 입수가 가능한 겁니다. 입수 가능한 것을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해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임이 되려면 이 자료가 쉽게 입수 가능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 노력을, 비용을 들여서 획득한 그런 자료일 때 무단 반출했을 때 배임이 되는 것이지 어디서나 쉽게 입수가 가능한 것은 무단 반출했다고 했을 때 또다시 다른 쪽에서 쉽게 입수하면 되는 겁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배임이 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노력, 금전, 비용을 들여서 얻은 것만이 배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계약상 권리의 만족,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득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거나 또는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3번. 요 항소심의 계속 중이잖아요. 항소심 계속 중이라면 아직까진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에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1번 판례, 3번 판례, 전부 최신 판례입니다. 이런 것들은 키워드를 색깔 칠하셔서 배임죄가 안 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뭐 나중에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뭐 이해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시간 있을 때 이런 키워드만을 잡아서 색깔 칠하시고 막판을 쭉쭉 읽어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자, 어음 발행이네요. 자,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어음 발행행위를 무효화시켜서 배임죄가 안 된다는 것이 아주 옛날 판례였었는데 판례가 바뀌었죠. 그래서 유통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배임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 없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는가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바꾸어야 하냐면 유통이 되었다면 배임죄 기수가 되고요. 유통이 되지 않았다면 배임죄 미수가 됩니다. 자, 31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에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라 했죠. 그쵸? 이것은 채권 존재가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채권 같은 경우는 강제 집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 객체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이었다면 이것도 허위 채무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고요. 장래 권리를 할지라도 포함됩니다. 자, 32번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에서 목장 용지 내의 임도를 개설했다 했는데 이 임도는 육로가 되질 않아요. 일반 교통방해죄 객체에 해당되는 육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일반 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이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육로입니다. 그런데 임도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객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제했다 할지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진입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객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행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되지 않죠. 자, 그리고 현재에 벗어났다 했습니다. 신고 범위를. 그래서 이러한 집회에 참여를 하였는데 그래서 차량의 흐름이 차단되었었는데 여기까지 보면 교통방해죄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밑에 보면 공모가 없었다 했습니다. 공모가 없었다 했기 때문에 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33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이사죠. 이사가 서명 대신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했잖아요. 이 서명을 하면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됩니다. 일부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를 임의로 삭제 변경하게 되면 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별개라 했기 때문에 동일성이 상실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변조가 아닌 위조가 됩니다. 3번 금감원 명의는 공문서입니다. 사문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 4번 자, 지배인 갑이라 했죠. 지배인은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권한을 가진 자는 세 가지를 못하는데 위조, 변조, 작용모용 이 세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위조죄가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34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먼저 1번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도 객체될 수 있습니다. X. 자,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전산망 나와 있는데 이것도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X. 자, 마지막 3번을 보면 위작이 된다 했는데요. 위작은 뭐죠? 위작은 우리 판례가 유형위조, 무형위조를 모두 포함한다 했죠. 자, 그래서 이게 권한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서 의사반환한 전자기록을 생성했다고 했을 때 이것도 위작에 포함된다는 말은 맞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최초 등록일은 사실대로 기재했기 때문에 허위 작성이 아니자 부실기재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위작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35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답은 2번이죠. 1번은 어디가 틀렸느냐면 상습범 규정이 있는 것은 도박죄만 그렇습니다.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상습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옛날에 사법시험에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상습범이 있다 없다 해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사기도박은 사기죄죠. 사기죄만 될 뿐입니다. 중간에 정상적인 도박을 했죠. 그건 아니네. 그건 여기 안 나오네.
밑에 나오네요. 여기 정상적인 도박을 했죠?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기 행위에 포함되는 거죠. 상대방이 눈치를 채면 안 되니까요. 정상 도박을 한 것은 사기에 포함되는 부분이지 이 자체가 별도로 도박죄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료된 것이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기망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있다. 맞아요. 맞고, 여기까지 맞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정상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기에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어서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도박죄는 되지 않고 사기죄만 된다 이 말입니다. 2번도 맞고, 4번을 보면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기수가 됩니다. 실제로 접속해서 도박의 행해짐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36번 갑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봅니다. 징계 통보를 쭉 읽어보시고, 징계 요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했다 했을 때 이의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직무유기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X. 자, 2번 갑니다. 직무유기죄는 뭐죠? 계속범이잖아. 계속범. 즉시범이 아닌 계속범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이거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죄가 되는 거지 경합범이 되지 않습니다. 포괄일죄입니다. 자, 지자체의 장이 승진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밑에 인사위원회를 하여금 이렇게 의결하도록 했죠.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4번.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관련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 일환으로 전달했다 했을 때 이것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이 문제인데 직무집행 일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누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37번 가죠.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볼까요? 3번 보면, 자, 약속이라 하는 것은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그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됩니다. 가액이 얼마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해주면 이 일을 해주면 뇌물 줄 거야 말 거야. 그쵸? 100만원 주든 1000만원 주든 그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해주면 얼마 줄게. 그 얼마를 확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고받겠다는 이 의사표시가 확정되면 약속이 됩니다. 자, 1번 가볼게요. 자, 200을 요구하였는데 당초보다 많은 2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2주에 반환했다 했을 때 200만 원에 대해서 뇌물수수가 됩니까? 2천에 대해서 뇌물수수가 됩니까? 2천이죠. 자, 수수가 안 되려면 이렇게 2주 후에 주는 것이 아니라 받자마자 줘야 됩니다. 받자마자 주거나 다음날 주거나 해야 됩니다. 2주 후에 주는 것은 영득의사가 있다는 거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답은 3번이고요. 2번 갑니다. 1억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그 받은 1억을 독자적 판단하에 군의관에게 5천을 줍니다. 이것은 독자적 판단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소비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받을 때 원래 을에게 5천을 줘라는 취지로 받은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사람 몫은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고 이 사람이 이것이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엮여야지 들통이 안 나겠지라고 하면서 지 스스로의 판단하에 준 겁니다. 이것은 소비의 일종이라서 이 받은 1억에 5천을 공제한 나머지 5천이 추징되는 게 아니고 받은 돈 1억 전체에 대해서 추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1억이라 해야 됩니다. 자, 이 4번과 비교하셔야 돼요. 4번은 받은 취지에 따라서 줬잖아요. 받은 취지에 따라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소비 일종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가 몰수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만을 몰수 추정이 됩니다. 38번입니다. 무효자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 미음입니다. 먼저 1번 볼까요? 자,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말은 지금 압류를 건 사람이 갑하고 을 두 사람입니다. 채권자 둘입니다. 근데 이 채무자가 갑에게만 변제를 했어요. 을에게는 변제 안 했어요. 갑에게만 변제하고 을에게는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가 해제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압류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채무자가 압류된 동산을 처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상 표시를 무효화시킨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고요. 3번 표시 있죠. 표시가 이 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그런데 표시가 현존하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객체 상실이라서 탈락입니다. 1번 자, 가압류를 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이 보관하도록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쵸? 처분행위를 금지시키는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관자가 이 동산을 처분했죠. 처분했기 때문에 효력을 해했다라 볼 수 있어서 본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미음번 점유 이전 금지해라 이전 금지 하는 가처분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점유 이전하면 안 되잖아요. 금지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무상으로 사용케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점유를 이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됩니다. 그것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점유가 이전됐다고요. 그렇죠? 점유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죄가 됩니다. 39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기억에 반한다. 주관설이 있기 때문에 맞죠? 자, 역시 기억에 반한다 했기 때문에 위증죄가 되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증언이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증이 됩니다. 왜요? 추상적 위헌범위라서. 자, 일체 자료 맞습니다. 그리고 유리한지 불리한지 증거가치 있든지 없든지 정도가 강한지 약한지 불문하죠. 불문합니다. 일체 자료를 말한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4번 피고인 자신이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면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설령 그 행위가 다른 공범자의 사건에까지 미쳐서 증거인멸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손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송영길 전 대표죠. 이 사람이 지금 돈봉투 사건 때문에 지금 뭐 기소당할 여지가 있잖아요. 재판 이제 검사 수사 받아서.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 가 있을 때 자기 휴대폰을 없애버렸죠. 없애버렸거나 뭐 포맷해서 새 핸드폰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에는 자기 사건에 관련된 기록도 있지만 돈봉투를 뿌린 다른 의원들에 관련된 사건까지 같이 통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송영길이란 대표가 자기 핸드폰을 증거인멸한 것이 즉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이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핸드폰을 되는 자료를 증거인멸한 것은 증거인멸죄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다른 의원들, 돈봉투에 관련된 다른 의원들에 관련된 증거가 인멸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이 판례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판례도 언젠가 바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취지하에서 이해해 두시고, 뭐 제가 정치권 얘기했는데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이 판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40번 가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보면 고소기관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고가 되지를 않습니다. 2번 무고죄는 위헌범이라서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이 자체가 무고죄가 됩니다.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3번 볼게요. 자, 허위 고소하였죠? 그러면 나중에 판례가 바뀌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무고죄가 됩니다. 그렇죠? 무고죄가 됩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에 이러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여기서 무고죄는 됩니다. 나중에 판례가 바뀌든 안 바뀌든. 자, 이 판례도 작년에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출제가 많이 된 판례입니다. 정리를 다 해두시고 마지막 보시면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일단 여기에 포함되는 건 맞고요. 자, 그 앞에 보시면 자, 출석하기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도 자백으로 봅니다. 자백으로 보기 때문에 필요적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을 1번으로 치면 1번뿐만 아니라 2번까지도 자백이 되어서 필요적 감면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